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교통공사 면접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 합격자들은 지금 발표됐고, 제가 알기로는 6월 7일 날 면접 그 일정을 확정해서 공지해서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부산, 대구, 또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 공기업 면접 준비 방법은 사실 유튜버들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잘 안 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다른 기업하고 다른 기업 면접이나 일반 인성 발표 토의 면접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는데, 저는 또 나름 저 스스로의 차별화 전략으로 지방 공기업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대구교통공사나 기업은행, 또 코레일 등 기업 장학재단까지 기업 맞춤형 면접 준비 방법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보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지금 이게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에다가 제가 가진 노하우를 쭉 알려드리는 것이어서 어느 시점에서 핵심적인 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 소개, 그다음에 경영 보고서, 업무 계획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산교통공사와 ESG, 디지털, 사회공헌, 지역 상생 이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뉴스 검색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의 SNS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볼 거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무슨 일을 하고, 최근에 이슈는 뭐고, 최근에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등을 많이 입력하셔야 되고, 이 입력은 뭐를 전제로 한다? 출력하기 위해서, 면접의 답변으로 내가 말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지만 그 질문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것. 확인하는 이유는 면접 질문에서 질문이 올 때 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핵심 개요, 최근 이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디지털, ESG, 사회공헌, 상생 등의 키워드, 또 MZ세대 하는 사업이 있으면 조합해서 검색하셔도 될 것 같고, 부산은 이따가 발표 면접 때 얘기하겠지만은, 발표 면접 주제로 부산 지역의 이슈도 많이 발표 혹은 토의 면접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항만이 동부가 허브 항만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부산 지역 이슈도 기본적으로 좀 파악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교통공사를 좀 보면 인재상 창조인, 애사인, 전문인입니다. 주로 이런 건 질문이 부교공의 인재상 중에 본인과 맞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미션, 비전, 슬로건. 미션,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복리 증진. 비전, 절대 안전, 시민행복, 대중교통의 중심, 부산교통공사. 슬로건, 더 안전, 더 행복. 넘버원 디지털 메트로. 세 개 중에 공통점이 보면 뭡니까? 안전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의 그 공기업들은 안전이 가장 기본이고, 특히 이제 철도나 지하철 서비스를 하는 교통공사들은 안전, 고객 만족 두 가지가 거의 다입니다. 딴 게 없죠.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고, 그 과정에 고객들이 만족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경영의 과정에서 적자 구조를 벗어나고 흑자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한 미션입니다. 뒤에 보면 경영 목표에 철도 사고 제로, 운행 장애 제로, 1일 고객 100만 명, 청렴도 1등급, 고객 만족도 1위, 영업 수익 1,000억 원. 1년에 지금 2,299억인데 약 3,300억 가량으로 높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적자 예상폭이 대략 1,300억입니다. 작년에 한 1,900억 정도가 적자고, 서울교통공사는 조 단위가 넘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교통공사들이 적자 구조입니다. 이 적자 구조를 어떻게 흑자 구조로 만들 것인가? 그럼 당연히 승객들이 늘어야 되겠죠. 1일 승객, 또 연간 단위 승객이 늘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지방교통공사나 이런 코레일 같은 데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하죠. 그래서 지하철역도
문화공간, 복합공간, 뭐 버스킹들도 하고 이렇게 부산 지역의 주요 관광지, 도심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조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부산교통공사의 전략과제, 뭐 절대 안전 기반 가치 창출, 건전 재정 기반 미래 성장, 열린 소통 기반 고객 행복.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다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냥 툭 하면 툭 나올 수 있게끔. 안 물어볼 것 같지만 간혹 하다가 물어봅니다. 특히 인재상 핵심 가치 이런 건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부산교통공사의 경영 목표를 먼저 아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운영직이라든지 사무행정직일 때 많이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1년 고객 100만 명과 어떻게 하면은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있겠냐, 이런 좀 질문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키업 분석입니다. 두 번째, 직무 준비는 뭐 당연히 직무 기술서를 파악해야 되고, 직무 내용 알아야 될 거고요. 필요 지식, 필요 역량, 필요 자세 태도 다 그 관련된 뭐 전기직, 기계직, 운전직, 운영직 다 확인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식, 역량, 경험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어필할 건가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 대부분의 기술직들은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네, 안전한 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 네, 안전입니다. 저는 땡땡땡땡 인턴을 하면서 안전하게 했습니다. 저는 고객 만족이라 생각합니다. 땡땡땡땡의 현장 실습을 하면서 고객 만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전, 고객 만족, 소통, 안전이면 꼼꼼함, 원칙 준수, 규정 준수, 이런 그 직무 기술서 상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나와 무엇이 맞는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직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업선에 있는 지하철 호선별로 다 타보면 좋겠죠. 다 타보고, 그 다음에 특히 환승역 같은 데 가보고 고객들이 환승하는데 어렵지는 않는지, 그리고 뭐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충분히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현장 탐방하고, 또 고객 역사에 가면 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점이 지하철 직원으로서, 교통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점인지 물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 내가 일할 현장인 지하철을 타보고 지하철 역사 곳곳을 둘러보고 계단, 역사, 플랫폼 등이 안전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면접 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본 바로는 발표 면접을 했고, 작년에도 발표 면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2020년 이전으로는 토의 면접을 했는데, 이게 면접이 거의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앞에까지 이랬으니까 뒤에는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잘 없습니다. 지금 세운 공고에도 보면 그냥 면접으로만 돼 있고, 세부사항은 6월 7일쯤에 발표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거의 발표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면접은 15분 준비해서 3분 발표고요. 주제는 주로 사회적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근절 방안이라든지, 대기업 유통마트 시장 진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같은 경우는 찬성이나 반대 하나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3분 발표이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발표됩니다. 5분 정도만 되면 개념과 현황,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이렇게 가능한데, 3분 정도면 아주 간단하게 인트로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면 대형마트 시장 진출이면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인사하고, 대형마트 시장 진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고 이유 부분을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아동학대 근절 방안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앞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근절하기 위한 첫 번째 CCTV, 두 번째 가정교육, 세 번째 학교교육, 사회적 관계망, 이렇게 해서 그리고 면접관들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핵심만 임팩트 있게 얘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3분이기 때문에 3분 안 넘어가는 게 좋겠고, 대체적으로 2분에서 3분 사이가 좋겠죠. 1분 30초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을 너무 짧게 하는 거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분 정도는 넘어가고 2분 이상 3분 미만 정도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주제가, 기출 주제들이 너무 영역이 넓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어떤 이슈 혹은 직무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부산교통공사는 그냥 사회적 이슈 혹은 부산과 관련된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지도 보고 부산교통공사와 관련된 아까 회사 자체의 어떤 뭐 이슈, 그다음에 고객 안전, 뭐 고객 만족, 적자, 흑자, 경영 이슈, 그다음에 부산은 대한민국의 2대 도시니까 특히 항만 도시고, 동부가 허브 항만, 그다음에 관광 도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2의 수도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등 현재 부산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들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발표에 자신 있으면 뒤에 인성 준비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모두 다 걱정이면 반반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표가 첫 시작이기 때문에 발표가 매끄럽게 잘 돼야지 뒤에 인성 질문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토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제가 따로 얘기를 안 드려도 뒤에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인성 면접이고, 인성 면접 기출은 지금 뭐 지방 공기업들은 기출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지 않고 일반 타 공기업이나 뭐 코레일에 나온 그 기출 인성 구술 질문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직접 코칭한 친구들과 또 검색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기소개랑 그 다음에 자소서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본인 경력 경험 중에 의미 있는 경험, 또 일해보고 싶은 부서, 뭐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기업은행이랑 코레일 또 에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인성 면접에서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첫 번째 진실되고 솔직하게 하는 거, 두 번째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거, 세 번째 자연스럽게 하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진실되고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미고 포장해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코칭하면서도 합격하고 싶으니까 본인이 이상한 답변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고 과다하게 꾸미고 포장하는 답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판매직을 하는데 자기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대외 활동에서 대외 활동으로 뭐 예를 들면 양말 같은 걸 팔아봤다. 근데 저는 땡땡 기업에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 1학년 때 이런 경험도 해봤다, 이렇게 어필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판매했을 때 여기 올 줄도 모르고 실제 그렇지도 않았고, 갖다 붙이다 보면은 과하게 본인이 꾸미는 게 드러납니다. 면접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경험은 경험대로 솔직히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그에게서 어떤 걸 느꼈는지 중요합니다. 진실되고 담백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드러나게는 본인의 했던 사례와 경험을 녹여서 구체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좋은 말, 소통에서 경청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맞는 말이지만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너무 뻔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사례, 친구의 고민을 어떻게 들었다, 뭐 동아리 활동할 때 이렇게 했다, 뭐 국토대장정 할 때 이렇게 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나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기업은행 면접이나 그 코레일 면접의 인성 면접 부분을 보면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인데, 요번에 제가 이제 기업은행 코칭을 하면서 한 친구를 좀 이제 교정을 했는데, 속도, 시선, 표정을 세 가지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시선은 눈을 너무 많이 깜빡이고 좌우로 너무 많이 움직입니다. 표정. 근데 표정은 또 굳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좀 밝고 약간의 인싸 스타일인데, 과한 긴장으로 말은 빠르고 눈은 왔다 갔다 하고 깜빡거리고 표정은 무표정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비호감이 되는 거죠. 뽑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이제 은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시표, 말의 속도, 그 친구는 빨랐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편인데, 들었을 때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천천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선, 면접관과 1대1로 시선을 맞추고, 특히 면접관 볼 때 뭐 3명 있다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나에게 질문을 하는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표정은 웃어야 되겠죠. 입도 없고 눈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의 강점은 눈썰미와 말주변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이 많은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많이 떨거나 제가 얘기했던 속도나 시선 표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고쳐집니다. 이 친구도 이제 거의 다 고쳤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됐고, 제가 코칭하는 거고, 실제 고치는 건 본인이 거울 보고 연습해서 고쳐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어둡진 않은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기 기출을 보면서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원칙과 효율성 중 뭐가 중요하냐, 이건 당연히 원칙 중요하다고 하셔야 되고 효율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는 무조건 원칙과 효율성 중에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은 오랫동안 한 기관이 직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온 안전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원칙은 회사에서는 규정과 규칙, 업무 매뉴얼로 되어 있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적이며 고객들에게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칙이 효율성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본인이 원칙을 지킨 경험이 있으면 앞에 내용은 좀 짧게 줄이고 뒤에를 조금 사례를 붙여서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일해보고 싶은 부서, 해보고 싶은 사업은 막연하면 안 됩니다. 명확히 뭐 땡땡 뭐 본부의 총무팀, 본부의 홍보팀, 본부의 뭐 무슨 운영팀의 사회공헌 사업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해보고 싶은 부서를 물으면 땡땡 부서의 어떤 일, 해보고 싶은 사업을 물으면 저는 뭐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흑자 전환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연단위 100만 명의 승객을 놓기 위해서 뭐 전략팀을 만들어서 뭘 해보고 싶습니다. 구체화돼서 내가 어떻게 하고, 왜냐면 이 얘기는 해보고 싶은 부서나 해보고 싶은 사업은 우리 부산교통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홍보팀에서 홍보 잘해보고 싶어요. 막연하게 뭐 기관사로서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더 디테일하게 현재 나와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감한 거는 본인이 잘못 답변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명백하고 경영 목표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 경력 경험 활동 중 가장 의미 있고 재밌는 경험은 이게 어필하기 위해서 막 또 새로운 걸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본인이 가장 의미 있었고 많이 느꼈고 이런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과학 영역이 너무 안전이니까 안전과 관련된 경험이 거의 잘 없습니다. 이공계는 뭐 실험 실습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 인턴을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이 잘 없고, 거의 현장에 어떤 일용직 노가다 하거나 이런 정도 경험이 있어야지 뭐 안전보다도 쓰고 되는데, 근데 과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없던 걸 만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뭐 예를 들면 혼자 운동한다, 산책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넷플릭스 본다, 드라마 본다, 잔다 괜찮고, 혼자 스트레스 해소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푸는지, 뭐 술도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잖아요. 술 한잔 먹는다는 얘기를 사람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왜 안 됩니까? 성인이고 술 한잔 마시면서 풀 수 있고,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그 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운동할 때 잊어버리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운동한다고 상사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순간은 잊고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불안이나 걱정스러운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죠. 업무도 그렇고. 그러면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이렇게 해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는 일을 더 잘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본질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 스트레스 억압받는 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도 한잔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떤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목표대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술 먹고 이런 거 다 됩니다. 괜히 과하게 명상을 한다든지 안 하는 명상을 억지로 한다고 하지 말고, 네, 그런 거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인성 질문은 제가 여기 많이 안 적어놨는데, 다른 기업들에서 나와 있는 구술 면접 인성 질문,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찾아보시고, 그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경험 질문을 교통공사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코레일, 대구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도 자소서에 있는 경험에서 물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경험도 물을 수도 있고, 경향적으로 코레일도 그렇고,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 많고, 경험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묻지 않는 이상 그냥 답변의 끝에 이런 경험을 살려서 부산교통공사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계속 그 무슨 기계처럼 영구처럼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험 질문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니? 네. 땡땡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줄 정도 붙이면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걸 배웠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부산교통공사 면접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크게 요약하면 1. 기업과 직무 분석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라. 특별히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많이 발표, 혹시 토의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부산 지역 이슈도 챙기시라. 네. 3분 발표니까 인트로는 짧게 하시고 방안, 과제, 본인의 입장 위주로 간단 명료하고 임팩트 있게 발표하시라. 네. 인성은 진실, 솔직, 자연스럽고 자신이 드러나게.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 항상 모든 면접은 시간이 짧게 주어져도 길게 주어져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너무 남는다 하면은 아마 열심히 준비 안 하시는 거라고 봐도 될 거예요. 부산교통공사만 계속 준비해 오셨던 분이 있다면 6개월이고 미리 준비하셨겠지만 대부분은 필기 넘어가고 준비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으실 것 같고, 계속 본인의 부족함을 잘 채우는 것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강조 싶은 것은 말을 할 때, 발표나 일반적으로 면접 질문에 답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 안 좋은 점을 빨리 피드백 받고 그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인상이라든지 표정이 문제라면 그거를 보고 계속 연습해야 되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할 경우에는 끊임없이 말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써놓고 부차적인 거 날리고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포인트 위주로 계속 얘기하죠. 제가 경북대 북문에 있습니다. 경북대 북문에서 중식 먹었어요. 안 됩니다. 경북대 북문 만리장성에서 짬뽕밥 먹었습니다. 이게 구체화된 포인트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1초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나의 경험에서도 두루뭉실하게 말고 핵심적인 포인트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답변 적어놓고 키포인트는 빨간색으로 딱 변화해서 체크하시고 그 키포인트가 반드시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면접 준비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